네, 쭉 가는데 우회전한 차가 여기에서 다시 우회전 똑바로 들어갔어요. 이 차가 이쪽 차로 우회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차례 확실하게 접어들었어요. 깜빡이도 안 켰어요. 이쪽 깜빡이도 없습니다. 그럼 불박차는 1차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저 차가 여기서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저 차가 아마 바퀴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이렇게 불법 유턴하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본인은 항상 저럴 때요. 아니에요. 저 1차로 차로 변경하려고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어차피 불법 유턴 하려고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불법 유턴 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냥 안전운전 불이행은 처리해요.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그럼 100대 0이면은 내 차 폐차됐대요. 중고차 값보다 중고차 값은 770만 원인데요. 보험 가입 잡혀 있는 게요. 그런데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럴 때는 중고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으면은 그때는 중고차 값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비슷한 거 사라는 거죠. 자동차는 비슷한 게 많이 있으니까 대체 가능하니까. 그럴 때 내 차는 아주 제가 잘 타갖고요.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내 중고차가 770만 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거 1000만 원 정도 못 사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중등품으로 중간 정도로 기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다. 내 차값 다 주고 나 다친 거 치료 다 해주고 위자료 주고 그다음에 내 차 못 타는 동안에 폐차를 하게 되면은 전손 처리할 때 10일치의 렌터카 비용 주죠. 렌터카 10일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수리하는 건 최장 30일이고요. 폐차는 열흘 동안에 차 사라 이거예요. 그런 걸 당연히 100%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차가요. 본인 차가 아니래요. 연인 차래요. 연인 차. 그러니까 보험이 안 된대요. 이런 보험도 안 되고 남의 차 타다 운전하더라도 책임보험은 됩니다. 나 다친 거 데이 원. 나머지는 안 돼요. 특약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보험 2천만 원까지 대물 한도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운전했을 때 해야 됩니다. 또는 내가 특약 가입할 때 보험 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면 책임보험도 안 돼요. 이 차 음주래요. 0.07%래요. 007이네. 근데 나한테 합의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요. 그냥 연락도 없대요. 얼마나 다쳤을까요? 사고는 컸는데 2주 지난밖에 안 나왔네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면허 음주고요. 저는 2주 진단 나왔고요. 폐차해야 된다고 하고요. 상대는 책임보험도 안 되고요. 음주 0.07%, 음주 0.007은 이건 아닙니다. 이거 잘못 쓰신 겁니다. 0.03%부터 처벌되죠. 0.07로 7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공안을 더 치셨네요.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대구에도 변호사님 사무실 있습니까? 아마 대구인가 봐요. 저한테 소송 맡기고 싶은가 봐요. 저는 오로지 서울 서초동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분사무소 없습니다. 예. 혹시 다른 데서 한문철 변호사 스스로.com 분사무소 그런 거 거짓말이에요. 저는 사무실 서초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자처보험 안 되나요? 수리비 얼마, 중고시세 얼마인가요? 예, 자처보험 된대요. 폐차해야 되고요. 수리비는 1000만 원 이상이고요. 자차 가격이 770만 원이에요. 그럼 770만 원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보험사에서 자차 금액 770만 원과 등록비를 준대요. 그래서 이거 제가 수평선님께 여쭤본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차값만 줍니다. 수리할 때는 수리비만 주고요. 그리고 전손 처리하면은 차값만 줍니다. 근데 등록비도 대준대요. 이건 특약에 가입하면은 등록비 주는 게 있다고 그러시네요. 아마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가 별도로 민사소송해야 된대요. 가해자 측은 답이 없대요. 자, 저차 처리하고 나면은 그럼 남는 손해가 뭐죠? 많이 다친 게 아닌데? 상대가 음주더라도 책임보험만큼 되거든요. 대인 완은. 그게 120만 원? 그 정도는 될 거예요. 남는 손해가 뭔가요? 그랬더니 일단 재보험으로 2번은 통원 치료받고 있습니다. 자손이나 자상이겠죠. 자동차 상해. 자동차 상해는 구상권 행사하고요. 자손은 구상권 행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다친 거 그거 말고 자차 처리하게 되면은 전손 처리하게 되면 남는 손해가 견인 비용 55만 원, 렌터카 비용 120만 원. 그 합치면 175만 원이네요. 10일 이내의 교통비? 요거는 안 주고요. 요거는 통원 치료 하루에 8,000원씩 줍니다. 보험사 기준이요. 약관 기준이.
그리고 자차 금액과 별도로 등록 비용도 지급한다고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 운전자를 찾아서 소송하는 것보다는 아이고 지금 형사사건이요. 음주사건에 나 다치고 내 차 보험도 안 되잖아요. 어차피 되더라도 대인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은 종합차 책임보험에서 대인은 1,000만 원까지 내 돈 내야 되고요. 또 대물은 500만 원까지 1,500만 원 본인이 내야 돼요. 그래서 다만 내 대인 완에 대해서 일단 보험사가 주고 나중에 구성권 행사하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어차피 보험이 안 돼요. 근데 음주운전해갖고 사고를 냈으니까 전에도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전과가 있으면은 그럼 이진 아웃되죠. 그리고 음주운전하다 사고 내면 2년 동안 면허 취소됩니다. 나중에 형사비 달러 찾아오게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한테 진정서 제출해야죠. 검사님 저 억울합니다. 아무런 손해배상도 못 받았어요. 물론 검사가 진단 2주밖에 안 되니까 그냥 벌금형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서 제출하면은 합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검사가 합의해 오세요 그러면 나한테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민형사상 합의로 다 같이 하는 게 그게 현실적일 것 같아요. 지금 200만 원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 나홀로 소송하면 스트레스가 200만 원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소송 그거 함부로 못 합니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소장은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 소장 쓰러 법무사한테 가서 맡기면 30만 원 내지. 최소한 30만 원 달라고 그래요. 변호사 사무실 가면 30만 원 내지 50만 원 달라고 그럴 거예요. 소장만 쓰면 되나요? 나중에 준비서면 써야 되고 쓸 때마다 가서 2, 30만 원씩 주면은 본인이 쓰려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자차 처리 안 했어요. 그냥 제가요 모든 것을 제가 처리하고 통으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묶어서 소송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형사합의금 달라는 소송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민사는 보험사로 다 받았는데 왜 형사합의금이 없어? 형사합의금 내놔. 그 소송하면 그건 집니다. 무조건 집니다. 보험사랑 합의할 때 거기서 위자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형사합의금 따로 달라는 소송은 없습니다. 왜? 형사합의 안 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거고 형사합의하면 처벌이 좀 약해지는 거고 그 차이니까 그것은 민사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민사에 대해 소송하겠다는 건데요. 그래 다 묶어도 돼요. 다 묶어도 되는데 나홀로 소송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예전에 경아씨의 소송 일기 나홀로 소송에서 보험사가 죽어도 80대 20이라는데 본인이 나홀로 소송에서 80대 20에서 100대 0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끝까지 80대 20이었어요. 금감원에까지 갔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금감원 민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100대 0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그랬었어요. 제대로 된 판결 받으려면 3,100만 원 청구하세요. 3천만 원까지는 소액이기 때문에 판사가 대충 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쌀려고 그러면 단독으로 3천만 원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3,100만 원 청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00대 0으로 이겼는데요. 오히려 변호사 비용을 그때 한 340만 원 물어줬어요. 왜냐면 3,100만 원 청구해갖고 그때 얼마 인정됐더라? 한 200만 원 인정됐던가? 그러니까 소송 비용이 90대 10이든가? 그럼 내가 80% 물어줘야 돼요. 80% 물어주다 보니까 그때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 없었고요. 경아 씨는 나홀로 소송했으니까 저쪽은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 변호사 비용 3,100만 원이면 얼마냐면은 2천만 원까지는 10% 200만 원이죠. 또 110만 원, 1,100만 원에서 8%예요. 그러면 88만 원이죠. 288만 원에 80%인가 물어줬어요. 맞을 거예요. 대충. 9대 1이니까. 80% 물어줬나? 288 곱하기 0.8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인지 때 내고 뭐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하여튼 뭐 그래갖고 그때 한 230몇만 원 물어줬어요. 제가 나홀로 소송하시라고 그랬는데 저 때문에 제가 제대로 된 판결 받으려면 3,100만 원 청구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와서 청구 취지 감축 3,100만 원 청구했는데 그러나 신체 감정 받지 않고 그래서 뭐 다 이렇게 해서 한 3,400으로 줄이려고 그랬었어요. 뭐 많으면 한 500. 500이면은
변호사 비용 상대 변호사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거 대법원에서 인정해 50만 원이거든요. 그래 줄이려고 하는데 보험사가 엿먹어라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 청구 취지 감축에 동의해 주지 않았어요. 동의해 주지 않으면은 그냥 3,100만 원짜리 사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비용은 230여만 원. 아이고 받은 게 200여만 원. 소송 비용 나가는 230만 원. 마이너스? 소송에서 망한 사례죠. 그러나 백대형 판결을 멋지게 받았어요. 제가 소송 비용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나홀로 소송하시라고 그랬거든요. 3,100만 원 청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경아 씨 한문 72에 나오셔서 나홀로 소송 경험담 후기 방송해 주세요. 저랑 같이 합시다. 그 출연료 미리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나오셨던 출연료, 앞으로 나올 출연료 해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분이 나홀로 소송하더라도 변호사 선임하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대구에 제 사무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한테 가면 3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300만 원 달라고 그래서 얼마 받았겠어요? 잘해봤자 300만 원 될까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나홀로 소송하실 때 경아 씨처럼 그렇게 3,100만 원 청구하지 마시고요. 그냥 실제 손해. 내 수리비 얼마? 수리비 700, 전소질이 770이네요. 거기다 렌터카 비용 120만 원. 그럼 거의 900만 원 되네요. 내가 낸 치료비 뭐 한 100몇십만 되기 1000만 원. 그 다음에 내 위자료. 2주 진단이고 장애 없으면은 한 100만 원 인정해 줄 거예요. 법원에서요. 보험사는 15만 원, 법원은 100만 원. 그럼 1,100만 원이죠. 근데 1,100만 원 청구하지 마시고 위자료 좀 더 청구하세요. 위자료 한 300만 원 청구하세요. 한 1,300만 원 청구하세요. 그래야 소송 비용에서 나중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한쪽은 나홀로 소송, 한쪽은 변호사. 나중에 이기고도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러분들 대신 소액 사건은 조금 재판을 한꺼번에 많이 하고 팍팍 지나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서면 써내야 되고요. 그리고 재판할 때 판사한테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조리 있게 짧은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손해액에 위자료 300만 원 정도. 장애가 크면은 장애가 남았으면 그러면 본인이 못해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조금 실수하면 손해가 엄청 커요. 그런 경우는 변호사 선임해서 하더라도 실익이 충분히 있죠. 하지만 2주 진단, 장애 없는 이런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본인이 하시고 실질적인 손해액 100대 0이니까요. 그리고 다친 것에는 위자료 한 300만 원 정도만 청구해서 소송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홀로 소송하시면은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점검해 드릴게요. 나홀로 소송하시면서 저한테 변호사님 잘 썼네요? 잘 쓰셨네요? 요건 이렇게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자차 보험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자손이나 자상으로 치료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상대편 합의해달라고 찾아오면 그때 형사합의금. 물론 둘 다 내 차 망가진 거, 렌터카 비용, 다친 거, 위자료 가해자가 찾아와서 합의해달라고 하면 다행인데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진정서 써내시고요. 그리고 자차 보험 처리는 3년 이내 하면 됩니다. 일단 내 돈으로 아직 폐차니까 고치지 않는군요. 예. 만약에 고치면은 그 차값의 120%까지는 줍니다. 보험사에서. 그 대물일 때예요, 대물. 자차는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예, 지금 차는 버릴 거죠? 차 버릴 거니 급한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여유 있으면 다른 돈으로 차 사시고요. 자차 보험 처리는 3년 이내 하면 되니까 조금 기다려서 형사사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검사 신경 안 씁니다. 2주 진단? 검찰청으로 송치된 다음에 곧바로 진정서 써내세요.
경찰에 진정서서 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기록 볼 때 경찰 선고는 쭈르륵 경찰 기록이야. 근데 검찰청에 새로 진정서를 내야 뭐가 새로 왔네. 그래야 그걸 봅니다. 나홀로 소송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전자소송 하더라도 뭐 하나 써낼 때마다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머리숱 없는 분들, 저처럼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설계된 이런 분들, 나홀로 소송 머리 많이 빠집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도움 됐습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거 하나 남았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도 실질적인 도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경아님 아니에요. 경아. 경아는 왜 이렇게 이쁜 거냐고. 그 경아님 말고 다른 경아님이에요. 하다 보니까 경아님, 이경아님, 오늘 가리비. 오호호호호. 고맙습니다. 나홀로 소송하면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요. 임동호님.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요. 나홀로 소송은요. 내가 한번 언젠간 소송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 도대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나. 그런 마음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요새는 법원에 그렇게 많이 안 가도 돼요. 전자소송하면은 모든 건 다 전자로 소장도 전자로, 그 다음에 준비서는 전자로, 또 상대가 낸 건 전자로 다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법원에 이제 한 번은 가야 돼요. 재판할 때. 한 번, 소액사건이면 한 번 갈 거예요. 한 번. 만약에 조정에 해부하면 조정하는 날 한 번 가고, 나중에 조정에 이의 신청하면은 변론기일에 한 번 가고, 한 번 내지 두 번은 가야 돼요. 소액사건 소송 걸면요. 거의 대부분 일단 조정에 해부됩니다. 조정에서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조정에서 안 되면은 그러면 소송으로 다시 돌아와갖고 변론기일이 열리죠. 그럼 변론기일 통지서 받고 그날 가야 됩니다. 가기 전에 미리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준비서면 써야 돼요. 준비서면은 길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요. 포인트를 판사들이 싹싹 들어오게. 중요한 건 굵은 글씨. 아까 제가 여기서 그 강의안으로 보여드리듯이요. 그리고 필요한 근데 이거 100대 0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필요 없어요. 과실비를 따질 때는 이런 사고 자, 저 차에서 그러는데 이거 피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캡처해서 그런 것까지 딱 준비서면에 넣어야 그래야 판사가 촥촥 보고 판단을 합니다. 말로 하려고 그러면 바빠서 판사가 써내세요 그래 써내세요. 소액사건 한 건 하는데 한 2분 걸릴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써내야 됩니다.